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과 기독교 상담 아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동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이죠. 어, 아동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또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급속하게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동기의 일반적인 발달에서 보면 그 신체가 아주 보통 어릴 때보다는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신체적인 급격한 발달이 아니라 완만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적인 발달이 무엇보다도 좀 빠른 인지적인 그런 뇌 속에 여러 가지 저장된 지식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발달이 이제 급속하게 일어나고, 또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또래 문화, 문화를 배우는 그런 시기가 아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특별히 앞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았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인 그런 측면을 같이 보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에릭슨의 입장에서는 4단계가 아동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대 불신이라고 하는 0세에서 1세, 이때는 그 아이가 0세에서 1세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불신을 배우는 단계가 되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영아기 때의 자율성과 수치심을 배우고, 드디어 이제 아동기 정도 오면 권면성과 열등감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권면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뭔가 생산해낼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말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 있어서 이 생산적인 것, 건면하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을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 이 건면성을 잘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고난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건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아동기에 6세에서 한 12세 사이에 이 아동기에 만들어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때 열등감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열등감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 상황 속에서 늘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못한다, 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정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 부모는 절대로 비교를 하지 않도록, 누구는 공부도 잘한단다, 누구는 키도 잘 큰단다, 누구는 인물도 좋단다, 이렇게 비교하면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 마음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열등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기는 인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기간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성장에 있어서 양육이 중요하고 교육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아동기입니다. 경험이라는 씨앗이 이제 마음에 박히고, 이 씨앗이, 경험이라는 씨앗이 이제 나중에 인생의 성인이 되고 후반부가 되었을 때, 그 경험에 어릴 때 뿌린 씨앗들이 후반부에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면성과 열등감을 키우는 이 아동기가 대단히 중요한 기간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제 5단계는 결국 청소년기, 이때는 정체감이 제일 중요한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 단계 아동기에 특별히 부지런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 건면한 한 성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취감을 끊임없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쌓아가면서 성취감을 통한 건면성, 성실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건면성의 이제 격려, 지침, 이제 어떤 교육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요. 자아 개념이 있고 자아 존중감이 있고 자아 효능감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 개념은 셀프 컨셉이라고 하죠. 자아 개념은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성이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거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고 나는 누구다 어떤 상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장명수다. 나는 키가 이 정도고 나는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나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나는 어떤 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 셀프 컨셉이라고 얘기한다면 자아 존중감,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이 자아 존중감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도 알고 자기의 장점도 알고 여기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죠. 존중감, 자기에 대한 존중감, 감이라고 할 때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인데 이 긍정 에너지, 또 부정적인 에너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비교 의식에 의해서 존중감이 나는 누구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 의식이 개입된 에너지가 개입된 그런 개념이 자아 존중감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아이, 맞이나 또 혼자 자란 외동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아이에 대해서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인정과 칭찬과 존중의 여김과 이런 상대를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죠. 상당히 자아 존중감은 남과의 어떤 비교 의식이 담긴 그런 가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은 셀프 에피카시라고 하는데 자기 어떤 신념이 담겨 있고 기대치가 담겨 있고 자신감과 관련이 되는 어떤 효과, 능력치가 개입된 것이 자아 효능감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특별히 성경에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주로 보면 아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그 강조를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쭉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주로 이제 아동기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새길 수 있으니까 암송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아동기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을 늘 좋아하고 또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동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실성, 건면성을 배우고 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언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건면성을 위한 격려 지침을 보면 또래와의 상대적 비교를 삼가라. 이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결국 비교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또 열등감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비교 대상이 되고 비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된 열등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중요성을 가지고 한 개인은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우리 가정에서 네가 대장이다.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이런 언어가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 스스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잘 세워서 그런 작은 목표가 자꾸 쌓이고 쌓이면 아이로 하여금 성취 동기, 목표 의식, 또 자존감을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분화시켜라. 다양한 방식의 과제를 제공하라. 이것은 큰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어떤 성취감, 또 다양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주면서 이런 건면성을 키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 목표를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짧은 시간에 또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분화시키고 그게 자세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로 하여금 성취의식, 성취감, 성취 동기를 더욱더 북돋워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진상일지를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얼마만큼 진척되었느냐, 얼마만큼 더 나아졌느냐 이런 것을 보게 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의 어떤 희망, 동기를 크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립심과 책임감에 발휘할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한다.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가 모든 것을 맡아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또 책임감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해주면 훨씬 더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도 또 자기 효능감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내해 줘야 된다. 작은 실수를 크게 꾸중하면 함께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한 아동은 진심으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 또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 언제나 희망의 사람, 언제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소망의 어떤 내용을 담고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인지와 언어 발달이 아주 크게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식의 양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때 잘 지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 때, 이 아동기 때 꿈을 심어주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장차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귀하겠다, 좋겠다. 부모님의 욕심이 아닌 아이에게 맞는 그런 소망과 꿈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먼 미래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그 꿈이 그 아이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계속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그런 꿈의 어떤 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은 물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또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기 동족의식, 민족의식에 대한 그런 꿈을 어릴 때부터 아동기부터 계속해서 키워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기는 의의 능력이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즈음에 한 4만 단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만 단어. 이게 하루에 평균 20개 정도의 새로운 단어를 어릴 때, 아동기 때 특별히 습득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아동기 때는 신체적으로 완만하게 자라지만 인지적으로 언어 발달 이런 데 있어서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아동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도덕성, 아동기의 도덕성 발달은 특별히 콜버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피아제가 있고 콜버그가 있는데 피아제는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콜버그는 이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도덕성 발달은 콜버그는 크게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크게 3수준과 6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 큰 단계로 3개 수준을 나눠 놓고 또 그 3개 수준 안에 6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동기를 두 번째 수준에 해당되고 3, 4단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수준의 3단계는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다 그렇게 보는데 이때는 아동기에 앞선 아동기죠. 이때는 부모나 교사나 친구의 판단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옳다고 하면 옳고 선생님이 칭찬하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친구들의 판단 그래서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 착하다는 것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이런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기간이죠. 그래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도덕성 발달이 전제 조건인데 부모님이 모델이 되어주고 교사가 그것을 모범을 보여줄 때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이때는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덕적 규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기간이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알게 되고 사회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부모나 교사가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말은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불우아동이나 불쌍한 사람을 말은 하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말을 많이 한 그룹보다는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주고 불우 아동들에게 성금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나중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실제적인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어떤 행동 또 어떤 실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수준 4단계라고 했는데 이 4단계는 이제 아동기에 있어서 조금 후반부에 속하겠죠. 사회 질서와 권위 지향 단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집단의 규칙과 약속을 기반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 집단 사회의 규칙, 약속,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한 도덕 교육이 이제 점점 중요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어떤 말귀를 다 알아듣고 실제적으로 행동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키는 그 교육의 내용과 또 양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동기에는 이제 도덕성이나 사회성에 있어서 특별히 활동이 많은 시기이고 공격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피해도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는 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 아동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아동기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동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면 가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특별히 어떤 이혼의 문제를 아동기에 아이들이 겪었다면 마음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인격에 입힐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갈등, 편견, 어떤 그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동기에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라난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는 따뜻한 그런 품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아동기에 큰데 교사가 아동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또 모델을 보여주고 또 한다면 그 교사의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그 교사의 모델링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억 속에도 남아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매체, 오늘날 이 매체에 S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라든지 또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 큰 오늘날 시대에 어린아이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각종 비디오 매체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심리사회적 발달 요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대중매체를 부정적인 것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기에 또래 집단 친구들과의 사회화 기능이 아주 커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도 이제 벌써 왕따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오늘날은 이제 사춘기가 빨라지니까 이 학생인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만 되면 이미 사춘기가 온다고 하죠. 그만큼 아주 심리 사회적인 요인에 또래 집단이 크죠. 가족, 교사, 대중매체, 또래 집단 이외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지도하고 또 교육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동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